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수요일장 국내 증시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였습니다. AI 버블론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3,92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5%까지 하락세 보이면서 8거래일 만에 3,900선 지지선을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바로 수급에서 외국인이 조단위 매도 물량을 던져냈기 때문입니다. 2거래일 연속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 개인도 동반 사자세 보이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 켰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에서 장 초반 삼성전자가 94,000원 선으로 SK하이닉스는 540,000원 선까지 미끄러졌는데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각각 96,000원 선, 560,0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그램도 알아보겠습니다. 0.8% 조정되면서 871선 기록했습니다. 천여 개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고 장 초반 850선대까지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바로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하락분을 상당분 축소했기 때문인데요. 개인도 5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장에서 신고가 경신 후 오늘은 쉬어갔고요. ABL바이오 1%대 반등, 그리고 펩트론은 비만약에 대한 협업 기대감 속 7%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볼까요? 먼저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신작 아이온2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지만 주가는 15% 가까이 밀렸습니다. 재료 소멸과 함께 이용자들 사이에서 혹평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되지만 증권가에서는 흥행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CJ 시푸드 12%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여행과 콘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산물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 속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페어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시장은 매주가 빅 이벤트 주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는 새벽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데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더 좋은 전략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공략주의 현황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또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갖다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일 당장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떤 그동안의 경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한조선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지수가 폭락했는데 대한조선이 무려 이제 장중에 1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쨌건 좀 바닥을 갖다가 지난 것 같고 리스크가 좀 과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은 약간 또 시간이 약간 좀 걸리는 흐름이 조금 나올 것 같지만 아무튼 바닥은 지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빅 이벤트인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장 오늘 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6,500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8월 말에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그날 한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하이닉스는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하이닉스가 이익이 2배 이상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전당할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어온 부분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그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은 또 현대 일렉트릭도 결국은 그 배경에 상승 배경이 결국은 엔비디아발 어떤 AI 랠리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고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들이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 옵션 참여자들의 그런 부분을 갖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나면 7% 정도가 주식이 움직일 수 있다. 위든 아래든. 지금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죠, 그렇죠? 무려 6,500조입니다. 진짜 뭐 한때 세계 1위를 갖다가 달렸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5,50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두 기업과 무려 1,000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거기서 7% 정도가 움직인다는 건 내일 국내 증시에서도 아주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렇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잠은 푹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 마감하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잠 푹 주무시고 한 5시, 5시 반 정도 미국 증시 요즘에 6시 끝나죠, 그렇죠?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간 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시 이제 8월 26일에 이제 방송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SK 스퀘어를 말씀드릴 때 대비해서 무려 지금 이제 120, 130% 급등을 했죠, 그렇죠? 이런 대형주의 장점 아무래도 포근하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주식을 갖다가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매수를 해서 좀 빠져도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서 좀 빠져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수익률이라도 만약에 중소형주에서 수익률이 빠지면요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뭐 조금 빠지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제가 작은 주식을 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형주가 주는 편안함. 그런데 이 대형주에서 어쨌건 2달 만에 120%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2억 2천이 2달 만에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소형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는 주식만 충분히 잘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내일 엔비디아의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기타 AI 관련주 거의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오늘 좀 반등이 나왔던 로봇도 AI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당연히 또 뭐 전력도 그렇고 사실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부분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하락이 심상치가 않고 지금도 또 빠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바로 전날 실적 나오기 전날 미국의 이제 유명 헤지 펀드가 엔비디아를 갖다가 전량 청산을 했다. 또 이제 그런 뉴스도 나오고 되게 좀 혼돈스럽습니다. 당장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7%가 위로 급등하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60만 원을 갖다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전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반대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략을 잘 잡아야겠죠.
자, 일단 팩트를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는 YOY,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가까운 매출과 EPS 성장이 예고된다. 엔비디아가 이제 그 작년의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 24년의 영업이익이 약 뭐 한 100조 좀 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뭐 1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은 월등히 높죠. 왜냐하면 상승률 자체가 50%니까, 그렇죠? 연간 50% 상승한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20% 상승하는 기업이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그만큼 프리미엄을 갖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GTC 2025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대기 주문이 있다라고 이제 젠슨왕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 쇼크에 대한 그런 부담은 사실 거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다 주문이 밀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달성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약간 센티먼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진 기대치, 그리고 이제 AI 투자 과열에 대한 그런 부담, 막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대형 기술주, 뭐 비트코인 뭐 지금 막 계속 내리고 있고, 또 이제 그리고 헤지펀드 뭐 팔았다고 그러고, 다른 그루도 뭐 팔았다고 그러고, 이거 팔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호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달리 실적 발표 전 주가가 이미 큰 폭의 조정을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과거랑은 다른 거죠. 과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쭉 올랐거든요. 실적 발표가 나면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미 그 전에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이제 그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기술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거의 폭락 가까운 발작을 보였습니다. 이때 뭐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카고 선물 빅스 지수가 이 당시에 이제 50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해서 제가 이제 주식을 살 때다, 막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 뒤부터 이제 시장이 랠리를 갖다 달렸어요. 그런데 시장은 S&P가 이제 30%를 갖다가 상승했습니다. 되게 좋았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0달러에서 200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비단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죠, 그렇죠? 현대 일렉트릭도 2배 이상 올랐고 3배 올랐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이 당시에 뭐 이 당시에는 뭐 훨씬 주가가 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대비해서 하이닉스도 한 3배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11월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제 비교적 큰 폭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10달러에서 지금은 18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률로 본다 그러면은 10%로 갔다가 훌쩍 넘어서 한 13% 정도 지금 하락을 갖다 한 거죠, 이미. 엔비디아의 지금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일단 평균적으로 234달러, 최고치는 이제 350달러까지 보는 곳이 있고, 그리고 최저치는 140달러.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이제 25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실적 기반이에요. 그럼 지금 180달러이기 때문에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뭐 37%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직관적으로. 보통 이렇게 사실 팩트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감, 우려로 해가지고 주가가 미리 내려온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선반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전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가 선반영된 흐름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좀 저가에, 오늘 뭐 시장이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100포인트가 순식간에 빠졌다가 또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 약 한 뭐 0.5% 정도 상승 중이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내일 6시 이후에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종가는 56만 2천 원에 끝났고 지금 시간에 보니까 56만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일부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 어쨌건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의 어떤 이런 이벤트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이닉스기 때문에 뭐 내일 만약에 또 주가가 좀 빠지면,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막 베팅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는 뭐 매수를 갖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죠? 왜 엔비디아 젠슨왕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치맥을 하면서 왜 이재용 회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하고 왜 회동을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I 슈퍼사이클 가속화로 메모리 등 관련 인프라 수요가 하면서 이게 가격이 막 치솟고 있죠, 그렇죠? 품귀 현상입니다. 품귀 현상.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HBM 가격을 갖다가 뭐 50% 올린다 막 그런 내용이죠. 그럼 결국 그게 엔비디아에게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하고 뭔가 딜을 갖다가 하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단기간에 퀄을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엔비디아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버린 AI.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도 이제 국가 단위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막혔으니까 이거 다른 나라들한테 팔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15조 가까운 그런 26만 장을 갖다가 이제 안긴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뭐 유리기판이랄지 무언가를 갖다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소비자 역할을 갖다가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엔비디아는 지금 아랍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래서 동맹국들에게 어쨌건 소버린 AI를 갖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어떤 협업, 그리고 또 현대차와의 협업, 그런 부분을 갖다 강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거대한 제국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일단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경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눈높이를 갖다가 높게 가져가기에는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송 공약주에서도 지금 하이닉스가 3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 15만 원에 제가 한 4번 정도, 15만 원?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시가총액이 뭐 엄청 올랐죠, 그렇죠? 제가 지금 서울경제 방송에 출연한 지가 지금 이제 1년 약간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게 막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 한 종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알테오젠도 뭐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번을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제가 이제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악성 리포트 나왔을 때 제가 정면으로 그때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캡처가 딱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33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11월 달에도 하이닉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저는 이제 SK 스퀘어를 갖다가 지금도 보유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많이 났겠죠, 그렇죠? 물론 뭐 전량을 보유한 건 아니고 일부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SK 스퀘어가 지금 32~33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 12만 원, 25만 원 돌파를 갖다 했을 때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뭐 매도 생각하지 말고 24만 원 이틀 전까지는 그냥 SK 스퀘어는 가져가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도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이때가 제가 이제 프리마켓에 공략을 했죠, 그렇죠? 프리마켓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이날 당일에 11%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지수가 한 160포인트 빠진 날 그때였었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55만 원 뭐 요때 이제 공략을 했었고, 최근에도 또 공략을 갖다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하이닉스 한 종목을 잘 트레이딩만 해도 성과는 충분히 괜찮고, 이게 보면 그때그때 주도주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사실 뭐 수익률이 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수익률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아주 진짜 뭐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5월에서 6월 달에 뭐 한전기술, 원전 이런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8월 달에 이제 하나그룹주 이런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SK 스퀘어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나오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들이 월간 기준에서 다 보면은 50% 이상씩 급등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그냥 이렇게 계좌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있으면 계좌의 수익률은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11월 달은 없어요. 11월 달은. 그러니까 11월 달은 주도주가 없어서 제가 이제 11월 달은 좀 조정을 받겠구나 그랬는데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지금 봐서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많이 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한미반도체 제가 말씀드리고 많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2만 원대 대비해서 뭐 1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 뒤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네, 뭐 이제 9월 말 그리고 또 이제 11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이때 7월 달 대비해서 지금 2배 올랐죠. 그렇죠? 15만 원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모르는 주식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아는 주식만 타이밍만 잘 잡아도 주식 투자는 충분히 재미있게 잘할 수 있다.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신경이 별로 안 쓰여요. 작은 종목들은 계속 이게 HTS, MTS를 봐야 되는데 대형주, 시가총액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신경이 크게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장점인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다 있으시겠지만 사실 뭐 그런 원칙을 그냥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종목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시장이 요즘에 좀 사실 뭐 종목들이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물론 약간 좀 어려운 시간을 갖다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과거에도 보면은 원래 뭐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눌림목 있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켓 포인트 먼저 알아봤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최근 기술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세를 보이는 추세인 만큼 우려가 선 반영된 흐름이라는 점에서 단기 매수 관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시고 세 자릿수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의 비결은 매주 목요일 10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되는 오전 공개 방송에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으로 반등했고, 그리고 여행 테마는 중일 갈등 속에서 수혜 섹터로 반등했습니다. 관련된 먼저 로봇 테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과의 AI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AI데이 서울에서 엔비디아는 삼성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AI 팩토리를 구축 중이고,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로봇 담당 임원이 빅테크와 함께 휴머노이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아이작과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감속기 기업 SPG, LG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26%대 상승 달력 기록했고요. 그리고 한라캐스트,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품 양산을 준비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장에서 10%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는 여행 테마입니다. 중국이 일본 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국내 여행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자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이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항공사들이 연말까지 수수료 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취소에 대한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대신에 한국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속 반사이익이 반영됐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참 좋은 여행 장 초반 24%까지 치솟았고, 종가 기준으로도 10% 상승, 그리고 노랑풍선은 장 초반 열기가 더 강했습니다. 26%까지 치솟았고 장 마감 기준으로 5%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로봇과 여행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유일하게 좀 이렇게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 두 개가 결국은 이제 로봇과 여행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제 나왔었죠, 그렇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그런 협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어떤 피지컬 AI 그런 쪽의 어떤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도 역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애플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유니버스를 갖다 만들고 싶은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그 AI의 중심이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꿈을 갖다 꾸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에는 결국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떤 세계 그 상당히 큰 마켓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 엔비디아도 가장 큰 점수를 갖다가 주면서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 되게 계속 유망한 산업이고 다만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물론 단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모멘텀인데, 오늘 일단 뭐 로봇 테마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종목별로 오늘 그 SPG라는 종목이 되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SPG라는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감속기 그리고 모터 이런 걸 갖다 만드는 기업에서 이제 제어 장치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한 두 달 전인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일본의 부품을 쓰는 게 아니고 SPG의 부품을 갖다가 전량 사용을 갖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기술력에서 일본을 갖다가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를 갖다 받으면서 되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LG와의 그런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SPG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거래량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 부분을 갖다 좀 약간 감추고 있는데 거래량도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수급도 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기관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그 레인보우 로보티즈하고 그리고 로보티즈하고 이 두 개의 기업을 갖다가 봤을 때 왜 로보티즈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느냐라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상 이제 삼성이죠, 그렇죠?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을 하잖아요. 거래처를 갖다가 뭐 LG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오픈 AI까지.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점을 갖다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SPG도 이제 부품 쪽에서
약간 좀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부분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점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바로 뭐 매수를 갖다가 하는 상황, 당장 내일 뭐 일단 엔비디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내일 뭐 만약 급락한다면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때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렇죠? 31만 원 정도에서 한 8개월 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추천을 드린다. 주봉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또 이 고점을 향해서 또 시도를 하겠죠.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다시 또 바닥을 갖다 다지는 구간. 제가 이제 최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이제 이 부근에서 또다시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을 갖다 보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기업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AI 공동 개발이 공식화가 되면서 오늘 로봇주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의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장에서 LG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진 SPG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중일 갈등 속에서 수혜 섹터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을 더 강화하는 조치인데요. 이번 주에 뭐 여행 그리고 문화 콘텐츠, 오늘은 수산물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나왔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오늘 상승한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행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면세점 관련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갈수록 좀 이렇게 격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은 어쨌건 물러서지 않으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우리나라 또 끌어들어가지고 또 독도 얘기를 갖다가 또 하고, 또 중국은 또 독도 발언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또 편을 들고, 아무튼 좀 상황이 갈수록 좀 풀려가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수산물 부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어쨌건 포트폴리오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담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이제 1위에 한국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과 실제 결제 건수도 1위를 갖다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한알령이 아니고 한일령이 조치가 됐다. 또 그리고 오늘은 뭐 장 마감할 때 오후 들어서는 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SM의 걸그룹인 에스파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뭐 한일 뭐 청백 가합전인가? 거기서 이제 초대가 됐다가 그것도 캔슬하고 또 막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그 뉴스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나, 또 그런 주식들이 뭐가 있나 그러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26년에 이제 유통 섹터가 지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되게 좀 큰 폭으로 증가를 갖다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D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뭐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 일단 뭐 노란풍선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일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7,500원 선에서 네, 좀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죠. 그렇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종목을 보실 때는 월간 차트를 갖다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간 차트가 아니고 월간 차트인데요. 지금 월간 차트로 보시면은 사실 지금 여기가 좀 걸리는 자리긴 걸리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7,000원에서 8,000원 자리가 한 번에 뚫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7,000원에서 7,500원 정도가 일단은 좀 매물대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더 길어지는지 그런 흐름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 매물벽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뭐 글쎄요. 일단 뭐 애증의 사실 뭐 중국이죠, 그렇죠? 애증의 중국. 되게 잘 나가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뭐 중국 부분에서 일단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되게 급락을 하고 APR의 시총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수모를 갖다가 겪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그런데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LG생활건강과는 다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꽤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월간 차트로 보면은 부담이 없는 자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MACD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뭐 이번 달도 그렇지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갖다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사실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업황이.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 없이 부담 적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속에서 수혜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형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기업의 수혜 종목으로 여행주로는 노랑풍선, 그리고 연말 특수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주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투자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되니까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그렇죠. 한 해가 정말 가고 있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 노하우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즘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장중에도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침에 100포인트가 급락했다가 또 막 플러스로 전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막 그렇게 시장이 난리였을 때 제가 이거 좀 과하게 빠진다 그런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또 플러스로 전환하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약간 중심을 갖다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던 주식이 뭐 갑자기 뭐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오후 들어서 보니까 또 이제 뭐 또 그리고 애프터 마켓도 그렇고 뭐 플러스 뭐 계속 뭐 약보합 그 정도로 또 전환을 하고 또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갖다가 막 추격 매수하고 단타를 하더라도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막 급등하는 주식을 쫓아 사다 보면 우리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연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잘못 사면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 매도 못 했는데 그러다가 뭐 손절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되게 크죠.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막 하루에도 뭐 마이너스 10% 그런 손실이 혹은 뭐 그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뭐 잘 아는 주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좀 기다리지 뭐 그런데 모르는 주식이면 사실 불안감이 엄청 커지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바닥이 아닐까 뭐 그럴 때 보통 주식을 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뭐 한 7,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락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도 뭐 이렇게 이런 주식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잘 아는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래도 다시 또 원 가격을 갖다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무슨 뭐 눌림목 매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주식은 우량 주식으로 하셔야 돼요. 우량 주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윙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그래서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95% 이상은 이런 종목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5천억 이하짜리 종목은 사실 거의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막 급락하는데 막 거래가 막 폭발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이제 악재가 시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거래량이 작아지는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막 상승하던 거래량이 좀 둔화되는 시점, 그런 때가 보통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 혹은 뭐 그런 우려들 때문에 갑자기 급락했을 때, 그럴 때 보통 매수하는 방법이 이런 스윙 투자고요. 그래서 제 공략주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막 조정받을 때 말씀드리는 저게 되게 많죠, 그렇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또 그러고 막 이제 횡보하다가 이거 박스권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심플합니다. 주로 이제 이격도를 갖다가 20일 이격도, 그리고 5일 이격도, 그리고 이제 60분 이격도,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SI 지표도 일단 30 이하일 때 공략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뒤에서 보시는 이 내용도 이제 공부방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뭐 PDF 자료로 갖다 드리고 있는데 스윙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료로 해서 한 번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없나 체크를 갖다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량주 스윙 투자에 대한 노하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100페이지 PDF 자료로 단계별 가이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두산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은 AI와 로봇 그리고 원전의 삼박자 속에서 증권가에서 150만 원까지도 상단을 보고 있던데요.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공략주란 말씀을 갖다가 네.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 D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보시면 26년은 일단 뭐 블랙웰도 그렇지만 루빈 전환기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어디까지 이익이 커질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지만 주요 고객사의 제품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물량 감소로 인한 즉 일회성 어떤 실적 악화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다음 분기나 그렇게 이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동박 적층막 사업 경쟁력을 갖춘 지주회사고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다. 그래서 우리가 지주사 플러스 AI 이런 부분 또 거기다 또 이제 어쨌든 원전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방에서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저도 되게 전에 두산 우선주를 갖다가 주로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되게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눈부시게 올랐죠. 그렇죠? 눈부시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에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당장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이 부분을 크게 이탈을 갖다 할 수도 있고, 또 반등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90만 원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에 매수하기는 약간 좀 내일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 이상 황제주를 맛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대로 꺼지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돌파하고 이렇게 이탈을 갖다가 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꺼진 부를 갖다가 다시 보는 심정으로 다시 100만 원 이상으로 복귀를 해서 황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5년의 경력,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타점의 비결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는 인사이트에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봇 테마입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AI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이 공식화가 되면서 오늘 로봇주에 강한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한편 감속기 전문기업 SPG는 LG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26% 급등세 보이면서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LG 사이언스파크와 로봇용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품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LG의 로봇 생태계를 확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테마도 강했죠. 중국이 사실상 일본 여행을 자국민에게 금지시키면서 국내 여행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랑풍선 장 초반 20% 넘게 뛰면서 신고가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5%대 뛰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주가가 4,0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하고 6,000원 상단으로 높이면서 오늘은 장중에 7,500원 선 기록하면서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매가 눈에 띄게 늘었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내일 주목할 종목은 지주사 두산 짚어드렸습니다. AI뿐만 아니라 로봇과 원전 분야에서 3박자 모멘텀을 갖추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50만 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의 전자사업부가 내년 엔비디아양 매출을 1조 원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90만 원, 1차 목표가는 1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